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일본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한국은 일본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믿는 뉴스 리포터가 있습니다. 눈 폭탄이 쏟아진 일본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한국인의 모습을 본 뉴스 리포터는 매우 당황하는데요. 도대체 이 뉴스 리포터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필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뉴스 리포터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항상 진실을 쫓기 때문에 제 이름이 저와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어느 추운 아침 북부 일본으로 거대한 폭설이 몰아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한 기분이었어요.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따뜻한 코트를 챙겨서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을 기록하러 나갈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겨울 폭풍이구나. 일본은 이런 일에 익숙하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피해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이번 폭풍이 전에 취재했던 폭풍들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어요. 하늘은 어둡고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곧이어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은 소용돌이치며 강렬한 폭풍으로 변했어요. 바람이 으르렁거리며 불어댔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이 우리를 위해 극적인 쇼를 펼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건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사이의 전투야. 라고 생각한 기억이 있어요. 폭풍의 중심에 있는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주변의 모든 곳이 눈담요로 덮여 있었어요. 건물들, 나무들, 자동차들까지도 하얀 눈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그 고요함은 오싹할 정도였어요. 저는 신발로 간 내린 눈 위를 걸으며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리는 느낌이었고 숨결이 작은 구름처럼 공기 중에 피어올랐어요. 몇몇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한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강한 폭풍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 차 있었고 집 앞에 쌓인 두꺼운 눈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항상 일본이 이런 폭풍을 잘 견뎌낼 거라고 믿었지만 그분의 아픔과 고생을 보니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여러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느라 지치고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도로가 막혀서 어떻게 서로 도와가며 살아남으려고 애쓰는지 자세히 들었어요. 어느 분은 어쩌면 우리도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겨울 폭풍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 폭풍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자연은 우리의 자부심이나 믿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강요해요. 예전에는 한국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날부터 어쩌면 그들의 방법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은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어요. 저는 본 것과 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이 보고서를 나중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거센 바람, 무거운 눈,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 모두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이것이 긴 드라마 같은 모험의 시작일 뿐이며 이번 경험이 겨울 폭풍에 대한 제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문화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생각도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그날 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번 폭풍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친구들, 심지어 한국으로부터 최고의 도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중심지를 떠난 후 저는 폭풍의 영향을 받은 더 깊은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갈수록 자연이 완전히 지배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차 창밖을 내다보며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세상이 하얗고 끝없이 펼쳐진 풍경으로 변해버렸어요. 제가 어디를 보든 거대한 눈더미가 땅, 나무 그리고 집의 지붕까지 덮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냉동고 안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이 너무 깊어서 자동차마저 사라진 작은 거리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추위가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코트를 더 꽉 여미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내딛는 한 걸음마다 간 내린 눈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고요하고 텅 빈 세상 속을 메아리치는 것 같았어요. 길을 걷다가 몇몇 지역 주민들을 만났어요. 한 할머니께서 여러 겹의 옷을 두르고 집 앞에 서 계셨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다가가서 정중하게 할머님, 이 폭풍 속에서 잘 버티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할머님의 걱정 가득한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할머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런 폭풍은 본 적이 없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 모두를 덮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님께서 폭풍으로 인해 모든 도로가 막힌 후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길을 더 걸어가다가 작은 가게 앞에서 눈을 치우려고 애쓰는 젊은이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삽과 두꺼운 눈과 싸우며 오래된 삐걱거리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곁에 잠시 머무르며 질문도 하고 노트에 기록도 했어요. 그 용감한 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로 도우며 눈길을 열어 응급구조대가 고립된 주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애쓰고 계셨어요. 그들의 얼굴은 추위로 인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희망이 느껴졌어요. 걷는 동안 저는 폭풍이 가져온 고요함과 침묵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눈이 모든 소리를 잠재워버린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은 오싹하면서도 평화로웠어요. 저는 전에 누군가가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소용돌이치는 눈과 고군분투하는 주민들 속에 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멋진 난방 시스템과 세심한 준비에 대해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전에는 일본의 방법을 믿었지만 이제는 이웃나라로부터도 새롭고 유용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여전히 폭풍의 거센 힘에 의해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채로 일어났어요. 마을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역의 10대 청소년들이 커뮤니티 센터 앞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처에는 사쿠라라는 중년의 여성이 이웃들을 이끌며 막힌 도로를 치우고 계셨어요. 그 도로는 거대한 흰 벽처럼 보일 만큼 깊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사쿠라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셨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이 폭풍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용감한 시민들을 따라다녔어요. 한 남성은 노부부를 위해 길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계셨어요. 그분의 손은 추위로 인해 붉고 갈라졌지만 노부부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꾸준히 움직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단순한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을 제쳐두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후 좁은 길을 걷다가 전기가 끊긴 집에 임시 쉼터를 마련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단합의 힘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함과 안전까지도 포기하며 서로를 도왔어요.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폭풍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불 같았어요. 저는 주의 깊게 듣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노트북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의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폭풍은 두려움과 고난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람들 속에서 최선을 이끌어냈어요. 날씨가 아무리 가혹해도 인간의 정신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폭풍의 진행 상황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마을에 고생하는 모습을 기록하느라 바쁜 와중에 멀리 있는 한국의 도움단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한국의 겨울 대처 방법에 대해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문 앞으로 직접 도움을 보내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것은 지역 공무원의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에는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제필 씨 소식이 있어요. 한국에서 구호팀이 물품을 가지고 오고 있대요. 그들을 한국 구조대라고 부른대요. 저는 호기심과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주민으로부터 들었던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 소식에 대해 모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 시청으로 향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한국 구조대가 도착하는 모습을 봤어요. 따뜻한 담요, 음식, 히터, 그리고 눈을 더 효율적으로 치울 수 있는 도구들이 가득 실린 트럭이 도착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한국 구조대는 따뜻하게 웃으며 저희가 여러분의 소식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도움을 드리러 왔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는 빠르게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며 임시 쉼터를 마련했고 작은 도로도 함께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인상적이었어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한 여성이 처음에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식과 친절을 나누러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 같았어요. 한때 제가 열등하게 생각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니 제 마음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구조팀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한국에는 바닥 난방이라는 특별한 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가장 추운 밤에도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져온 작은 히터도 보여주셨는데 우리 마을에 아주 유용할 것 같았어요. 또 한국인들이 겨울 폭풍 동안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서로 돕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내내 저는 감사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 구조대는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관점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시청의 창가에 앉아서 한국팀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밖에는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내부에는 희망의 기운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도움 요청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손을 내밀고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폭풍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느꼈어요. 너무 자만해서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을요. 한국 구조대의 도착은 단지 물리적인 도움을 넘어 단결과 협력이 가장 어두운 겨울조차 밝혀줄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다음 날 한국 구조대가 도착한 후 마을에서 달라진 점을 느꼈어요. 눈으로 뒤덮인 거리를 걸으며 저는 걱정보다는 희망이 섞인 목소리들을 들었어요. 한국의 구조단은 물품뿐 아니라 추위와 눈을 치울 새로운 방법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잠겼고 저 또한 마음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팀이 마련한 새 쉼터 근처에 모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침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새로운 난방 시스템과 개선된 눈치우기 도구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여성은 처음에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지 의문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그 혜택을 보며 정말 감사하게 느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한국 자원봉사자 지훈 씨와 함께 걸었어요. 지훈 씨는 한국에서 많은 혹한의 겨울을 겪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함께 일하고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지훈 씨는 히터를 보여주셨어요.
그 히터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고 밤의 온도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한국 구조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거리는 서서히 깨끗해지고 있었고 아이들조차 치워진 눈 속에서 안전하게 놀기 시작했어요. 한 어린 소년이 추위를 이길 새로운 방법들이 좋다. 모든 것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순수한 말이 저를 미소 짓게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국 구조대가 제공한 식사가 있는 임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음식의 따뜻한 뿐 아니라 벽에 울려 퍼지는 친근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10대 몇 명과 함께 앉아 새로운 아이디어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중 한 명인 미카라는 소녀가 예전에는 다른 나라의 방식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라마다 각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대신 함께 배워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을은 단순히 폭풍에 시달리는 곳이 아니라 자존심 대신 협력이 자리를 잡고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함께 나아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방식을 무시했던 제 생각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거센 폭풍은 서서히 약해졌고 두꺼운 눈은 녹기 시작했어요. 저는 길을 걷다가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느라 분주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남은 눈을 치우고 계셨고 또 다른 분들은 집의 작은 피해를 고치고 계셨어요. 희망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분위기는 절망에서 낙관으로 바뀌었고 저는 이 변화를 직접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긴 테이블에 앉아 한국 구조대가 준비한 식사를 즐기는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켜보았어요.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져 있었어요. 나이 지긋하신 다나카 씨께서 이 폭풍은 우리에게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해요. 한국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저는 한국 구조대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부드러운 등불 불빛 아래에서 민준 씨는 우리 두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워요. 지식과 도움을 나누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이 번졌어요. 눈 폭풍은 단지 도로만 치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도 깨끗이 씻어준 것 같았어요. 혹독한 날씨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아이디어를 나누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커뮤니티 센터 박벤치에 앉아 노트북에 제 생각들을 적었어요.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문화, 특히 한국에 대한 자존심과 편견이 눈처럼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모든 공동체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구조대의 따뜻한 도움과 우리 마을이 함께 배우고 적응하려는 모습은 서로의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저는 강한 희망과 우정에 감격했어요. 저는 이날들의 기억이 평생 남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눈 폭풍은 차가움과 고난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서로가 힘을 합쳤을 때 희망과 이해, 우정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었어요.